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최근 브레넌 존슨이 정말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5경기에서 코벤트리 시티, 브렌트포드, 카라박, 맨유, 프란치바로시 5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을 기록할 때 재밌는 점은 브레넌 존슨이 득점을 했던 위치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게 반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가운데 지역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브레넌 존슨이 있죠. 그래서 브레넌 존슨 쪽으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보내줘요. 브레넌 존슨이 뛰어가면서 볼을 잡게 되는데 여기서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갈 때 박스의 왼쪽 구석진 부분으로 볼을 끌고 들어갑니다. 이 지역에서 득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안으로 볼을 끌고 들어가다가 여기서 파포스트를 향해서 찔러주는 요 슈팅이 거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브레넌 존슨이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지 여기서 보시면 슈팅을 하는 척하다가 상대 수비수가 몸을 던지니까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가면서 완벽한 각도를 만들고 각도를 만들어낸 다음에 사실은 각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도 파포스트로 정확하게 꽂아넣는 슈팅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은 카라박과의 경기였는데요. 여기서 일단 사르가 볼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솔랑키가 있었습니다. 솔랑키가 여기서 볼을 잡자마자 존슨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존슨에게 솔랑키가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여기서 똑같은 위치죠. 존슨이 뛰어들어갈 때 요 구석진 지역 페널티 박스 오른쪽 모서리 요 모서리에서 볼을 잡자마자 바로 슈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슈팅이 역시나 반대편 모서리 파포스트로 득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장면이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그만큼 토트넘이 무언가가 이 브레넌 존슨을 맞춰서 전략적인 부분이 좀 수정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일단 존슨이 영향력이 없는 경기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합니다. 그리고 밀집 수비를 할 때 토트넘이 포로와 우도기 좌우 풀백을 가운데로 좁게 배치를 시키죠. 좁게 배치를 시키면 상대 수비가 가운데로 쓸려 들어갈 때 완전히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왼쪽에서는 손흥민, 오른쪽엔 존슨 측면 라인 끝에서 여기서 볼을 받아요. 근데 이 끝에서 볼을 받으면 특히나 존슨이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잡는 순간 여기서부터 상대 수비가 달려나올 때 정말 개인의 드리블 역량을 살려서 돌파가 된 다음에 크로스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형태의 플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존슨의 문제점은 존슨이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수비가 중앙에 밀집해 있을 때 이 측면 공간으로 존슨이 달려가고 찔러준다. 이 패턴이 매우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문제는 볼을 잡았을 때 1대1 상황에서의 드리블 능력이라던가 세밀하게 패스를 공급해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존슨이 볼을 잡을 때 늘상 미스가 많이 나오고 답답한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존슨의 빠른 발을 살리기 위해서 넓은 공간에 존슨을 두는 건 좋지만 여기서 어쨌든 존슨이 볼을 잡은 다음에 온더볼을 통해서 플레이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 과정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존슨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온더볼보다는 공간이 열렸을 때 빠르게 침투해서 원터치로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특히나 크로스도 땅볼 크로스로 득점을 만들어낸 장면들이 지난 시즌에도 많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노팅엄 포레스트에서도 사실 최근에 득점 장면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때는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투톱을 썼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3백을 쓰면서 풀백이 높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풀백에게 수비가 끌려나가는 순간 존슨이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뜁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 지역으로 들어가서 한 번에 찔러주고 여기서 존슨이 이 모서리 지역에서 득점을 만드는 이 패턴이 노팅엄 포레스트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원래 이러한 플레이가 존슨의 트레이드 마크, 시그니처 같은 플레이였습니다. 근데 토트넘에서는 이제 저런 간결하게 침투해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장면이 아니라 측면에서 존슨이 볼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드리블을 한다거나 거기서부터 연계 플레이를 하면서 풀어나오는 거를 요구하니까 존슨에게 안 맞는 역할이 좀 주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존슨도 이제 본인의 그런 온더볼 상황에서의 약점을 극복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아까 보여드린 장면처럼 존슨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만났던 팀들이 의외로 토트넘을 상대로 라인을 높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코벤트리 시티도 마찬가지고요. 카라박,
뭐 브렌트포드, 맨유, 어제 뭐 페렌츠바로시까지 라인을 올렸을 때 존슨이 뛰어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매우 크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볼을 빼앗았을 때 존슨이 볼을 빼앗는 걸 보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코벤트리 시티전이었는데 코벤트리 시티가 라인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존슨이 여기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한번 들어가면 사실 존슨의 스피드를 따라가기는 매우 어렵죠. 워낙에 빠른 선수니까요. 그래서 찔러주면 여기서 존슨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이 살짝 처져 있는 모서리 지역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몇 번의 터치도 거치지 않고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이런 장면에서 득점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 이 토트넘의 전형 자체에 좀 변화가 생긴 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쿨루세프스키의 미드필더 기용과 솔랑키의 복귀 두 가지가 좀 맞물려 있어요. 토트넘이 최근에 솔랑키를 원톱으로 사용을 하고 쿨루세프스키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지만 순간적으로 솔랑키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요 가운데 지역에서 특히나 쿨루세프스키가 약간 오른쪽에서 뛰다 보니까 수비를 쿨루세프스키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당겨줄 때 존슨이 뛰어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운데 지역에 솔랑키가 워낙에 원톱의 역할을 잘해주다 보니까 솔랑키가 가운데 지역에서 기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솔랑키가 볼을 빼앗을 때도 있지만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솔랑키에게 쏠리는 순간 이때 존슨이 측면에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모서리 지역에서 볼을 받는 거죠. 그래서 득점하는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존슨의 득점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장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이 넘어오는 장면인데 이때 쿨루세프스키가 먼저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안쪽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쿨루세프스키가 볼을 받는 순간 볼을 잡고 본인이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다음 장을 보면 존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쿨루세프스키가 반대로 뛰어가면서 존슨에게 수비를 순간적으로 본인에게 유인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존슨이 약간 왼발로 잡아놓고 이번에는 심지어 왼발로 이 공간을 향해 득점을 만드는 아주 본인이 좋아하는 위치에서 오른발이 아니지만 왼발로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도 보면 지난 경기에서 이런 장면도 있었죠. 이 장면을 보면 볼을 후방에서 전방으로 넘어올 때 안쪽에서 포로가 뛰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포로가 이번에는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하면서 뛰기 시작해요. 그럼 수비가 끌려 나오죠. 그 순간 또 존슨이 측면에서 가운데 지역으로 뛰어가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요 모서리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이 모서리 지역에서 존슨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존슨이 슈팅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골대에 맞으면서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오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 토트넘의 그런 공격 방식에서 존슨이 측면에서 볼을 가진 다음에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비를 조금 더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존슨이 뛰어들어오면서 모서리 지역에서 마무리를 하게끔 만드는 이런 장면들을 잘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존슨이 노팅엄 포레스트의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 굉장히 많아요. 이 장면도 존슨이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가는 존슨에게 스루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존슨이 뛰어 들어가면서 아까랑 똑같은 장면이죠. 똑같은 위치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모서리로 득점하는 장면. 다른 장면도 똑같아요. 이 장면도 존슨이 안쪽으로 뛰어 들어갈 때 여기서 컷백이 들어오고요. 이 위치에서 모서리 지역에서 존슨이 또다시 파포스트로 득점하는 똑같은 코스로 굉장히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존슨이 볼을 가지고 모서리 지역으로 들어가다가 정말 각도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각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엔 니어 포스트로 아주 뛰어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모서리 지역이 이제 브레넌 존슨의 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좋아하는 위치고 저기서의 슈팅만큼은 굉장히 연습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브레넌 존슨이 득점하는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확실히 이 존슨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존슨이 왼쪽에서 넘어오는 볼을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와 스피드 경쟁을 하면서 득점을 하게 만드는 이런 장면일 때 존슨의 장점이 살아나거든요. 여기선 반더벤이 너무 잘하긴 했지만 반더벤이 끌고 올라가면서 수비를 반더벤에게 쏠리게 만드니까 반대편에 공간이 났어요. 근데 이 공간으로 존슨이 뛰어갈 때 순간적으로 존슨을 마크하고 있었던 선수가 달로거든요. 달로가 존슨의 스피드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존슨이 혼자서 이 넓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도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많이 나왔던 장면이에요. 이 장면도 보면 가운데 지역에 존슨이 머무르고 있다가 측면에서 공격수가 돌파를 시도하니까 반대편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이 스피드가 워낙에 빨라서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아무도 존슨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면서 존슨이 홀로 안으로 들어와서 득점을 만드는. 어쨌든 이 존슨은 볼을 잡았을 때 오랜 시간 이 선수가 볼을 소유하게끔 만드는 것보다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게 만들었을 때 이 선수의 플레이가 좀 극대화가 되는 편인데 요즘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쿨루셉스키가 수비를 끌어주면서 존슨에게 뛰어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솔랑키가 기점이 되어주면서 존슨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볼들이 많아지면서 존슨이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침투에 들어가면서 발만 갖다 대면 되는 이런 장면들을 일단은 토트넘이 최근 들어서는 잘 만들어주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을 상대를 했을 때는 과연 존슨이 이런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까? 뛰어들어갈 만한 공간이 안 나왔을 때. 그리고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밀집 수비를 상대한 팀들 만났을 땐 온더볼이 좋은 선수가 수비를 무너뜨려줘야 되니까 그런 능력을 존슨이 과연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브랜든 존슨이 토트넘에 오기 전에 이 선수가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가장 좋아하던 위치, 본인의 특기, 이 특기가 살아나면서 페널티 박스 모서리 지역에서 오른발로 반대편 포스트를 바라보는 슈팅. 오히려 왼쪽에서 나오면 오히려 존슨이 이런 걸 못 보여줘요. 오른발로 먼 포스트를 바라보면서 손흥민 선수처럼 감아차는 이런 건 또 못합니다. 약간 가운데 지역에서 뛸 때 페널티 박스 모서리로 뛰어가면서 오른발로 반대편 포스트로 찔러주는 이 슈팅이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이미 강점이었던 선수라서 최근 들어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존슨의 플레이 스타일을 잘 살려 쓰고 있고 이렇게 존슨이 그래도 득점을 많이 해주면서 어느 정도 득점을 책임져 준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더 공간이 많이 나고요. 존슨과 손흥민 좌우 측면에서의 득점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토트넘에게도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